네, 논산계룡 금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민생의 어려움, 구조화된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그리고 크나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1%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털어내고 반등의 계기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네, 저는 의원님. 통계, 지표 여쭙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원들께서 이 통계 얘기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건 계속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상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 다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가인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수출을 굉장히 잘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물가 얘기 말씀하셨지만 중동 전쟁 때 사실 근처 경제부총리를 위시로 해서 그 경제부처 관련 장관들이 물가 관련된 관리 회의를 거의 매일 하고 텔레그램 수준으로 거의 정말 신호등 관리하듯이 해서 관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했던 각종 정책들이 같이 물려서 이것이 작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적극적 재정 투입과 반도체 수출 회복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봐집니다. 실제 지난해 총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법인세 납세액만 8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는 내년 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가 100조? 그리고 최대 130조 정도 달할 수 있을 거라 관측이 되죠. 네, 총리님 그렇습니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장률 3%와 막대한 세수 성과 뒤에는 또 우리 착시 현상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봐줍니다. 한 해의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슈퍼사이클 반도체 매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툭툭 튀는 데가 1995년도 1차부터 2000년도 2차 그리고 2024년도 5번째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1차부터 2차, 3차, 5차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꼭지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또 하향되는 경우가 있죠. 모두 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위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5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금 현 시대에 맞고 있어요. 앞서 IT 기기 교체 수요 종료 가격이 급락했던 네 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달리 이번 5번 사이클은 AI 인프라 투자가 견인해 하락 없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게 2, 3년 갈 거다라는 쪽도 있고, 또 한쪽은 AI 수요가 폭발하면 계속 장기 추세선으로 갈 거라는 얘기들을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시나리오에 그렇죠. 대한 대비는 모두 다 해야 된다고. 네,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죠. 몇 년에서 길게는 또 20, 30년도 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호황기는 언젠가는 또 하강 곡선을 또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총리님, 우리는 지금 이번 호황기는 단순한 단기 경기 반등으로 끝낼 것인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주 결정하는 저는 중대의 기로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해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두 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 중소기업, 스타트업 모두 해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가 우리가 정말 이번에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대기업들 위주의 구조로 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정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말 전환의 시기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내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서 거두들을 막대한 이 법인세와 초과세수를 당장 우리가 경상 지출로 모두 소진하지 않고 국가 미래에 대한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 대응 기금은 단순히 남는 돈을 쌓아두는 저축 통장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오늘의 호황과 세수를 내일의 성장으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국가 전략 투자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저는 기금 이름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응하는 기금이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접어서 저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 네 가지 분야의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청년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동력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지방 균형 성장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교육과 인재 부분에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할 거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그렇게 다 꿰뚫고 계십니까? 제 써놓으신 거 잘 봤습니다. 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골고루 잘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양극화도 있고요.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지방 소멸 도시에 대한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이 지방 소멸 도시 극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네. 그래서 자치와 분권을 통한 기본 사회로의 대전환, 저는 그런 대한민국,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이 무척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특히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의 파일을 나누는 정책이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수도권의 일극 집중을 극복하고 전국의 첨단 산업 밸류업을 구축하는 것이 곧 미래를 향한 우리 국가의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나라를 넓게 써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뒀던 것에서 이제 수도권이 굉장히 커져서 다른 지역들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경제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라를 넓게 쓴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넓게 쓰자. 국가가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 네, 총리님, 미래대응 기금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성공하려면 저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이 전제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첫째는 지방 법정 재원을 저는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된다. 초과세수를 기금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 교부금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이 법정 재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미래 투자는 확대하되 지방의 법정 재원은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겠죠? 네, 의원님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지방 관련된 부분에 균형 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지방 주도의 성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이름과 구조가 조금 변경되다 하더라도 이 지방에서의 교육에 관련된 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더 많은 투자가 지방에 이뤄가는 기본적 원칙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 중심의 평가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냐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업 투자에 대한 금액, 청년의 일자리 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총리님, 투입 예산 규모가 아닌 실질적
성과 지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할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지 어떤 주로 KPI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내고 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일할 건지를 잘 정비해보고 그 목표를 잘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성과가 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네. 성장률 3%도 중요합니다. 수출 4강도 중요하고요. 국민소득 5만 달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줬는가? 내 삶이 더 나아졌는가? 이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최소한의 삶에 보장된 나라가 아니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게 바로 기본사회겠죠. 이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을 꼭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들 잘 담아서 미래대응기금에 준비하는데도 기본 방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이 경제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경제대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미래투자로, 미래투자에서 국민의 기회로 가야 합니다. 잘 될 때 더 멀리 준비하는 나라, 성장할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국무위원님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님 연일 아주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예, 많이 몸무게도 빠져 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6년도 2만 7천 가구에서 27년 1만 7천 가구로 약 36.7%가 급감을 합니다. 시장 적정 수요인 연간 4만에서 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주 심각한 아주 공급 절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입주 물량은 착공 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뒤에 결정이 됩니다. 결국 21년도 보궐선거 복귀한 이후 5년 넘게 서울시를 이끌어온 오세훈 시장의 착공 부진이 오늘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아주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31만 가구 착공, 9만 호 순증을 장담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은 1만 5천 가구로 직전 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서울 정비사업으로 31만 2천 호가 건립됐으나 멸실이 25만 9천 호에 달해 실제 순증은 연평균 3,819호로 건립세대의 17.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공급을 늘린다는 주장이 사실상 허구임이 증명된 셈이죠. 장관님, 예. 서울시장 한 명의 정치적 셈법과 비협조로 도심주택 공급 전체가 발목 잡히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저 어제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기초지방정부장에게 이양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역시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저는 단호히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관님 그렇게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순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서울시장과 대화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계속 뵀는데요. 대화가 잘 되는가요? 일단 아니면 1차 어려운가요? 협의는 좀 잘 안 됐고요. 네. 이번 주 중에 아마 내일 모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정부 입장에서는 용산공원과 관련된 녹지공간은 기본적으로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공간이 아닌 쓸모없는 공원의 유유지를 우리는 이 주택 공급으로 대체부지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도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의원님, 어쨌든 현재 용산공원 내에 있는 이미 용산공원 내에 미군들이 쓰던 장군 숙소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구 방사청 부지와 같은 편입된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주택을 또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걸로 지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용산공원 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국민들과 논의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국회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 또 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최종 용산공원 내 일부 제한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공급은 아주 이 시대에 굉장히 절박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특히 우리 총리님과 이 자리에 국무위원님들 다 함께 계신데요. 이건 서울시장하고의 대화를 해서 우리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협력 관계가 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각 정부 부처 모든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유유지나 땅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광역정부 서울시 시장을 만나서 그 없는 땅이라도 용산공원의 짜투리 땅이라도 이렇게 공급 대책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는 우리 장관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총리님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무위원님들 각 부처의 그 자산의 유유지가 있을 겁니다. 유유지를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땅들을 활용 분석을 하시고 특히 우리 안규백 장관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방부가 서울 수도권의 국직부대 그리고 기관으로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지금 현재 76%가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군 복지와 관련된 복지 및 재정관리, 그다음에 역사 연구, 출판, 홍보, 사법지원, 정보통신 이렇게 현장 작전이 아닌 행정과 지원,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 발전 3대 메가시티 이렇게 하면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굉장히 큰 우리 청년들의 삶에 굉장히 큰 문제죠.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처에 있는 모든 땅들, 유유부지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가 갖고 있는 이 군사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예를 들면 행정이나 복지나 기타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방 이전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이 아닌 예를 들면 카이라 같은 경우도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이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지에다가 정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청년과 신혼부부한테 꿈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자산과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부 살펴주시고 지금 국토부 장관님하고 제가 국방부 장관님한테 이렇게 주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총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공급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관련된 리스트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들 다 포함해서 리스트업하고 그 공급에 최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국방과 관련된 아까 이 군사 작전과 관련된 이외의 교육과 연구 이런 기타 내용들을 직접 우리 총리님께서 살피셔서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 이전으로 하면서 공급주택을 계획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잘 살피겠습니다. 네.